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무겁지만 반드시 나눠야 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차가운 벽이 올라오는 그 순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고 느끼고 싶은데 느낄 수 없는 그 막막함.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고 언젠가 따뜻했던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그 공허함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차가워진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은 한때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기에, 너무 많이 사랑했기에, 너무 깊이 느꼈기에 지금 이렇게 얼어붙은 것입니다. 마치 겨울 숲속의 나무가 혹독한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잎을 떨구고 수액의 흐름을 멈추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얼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무의식이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방어기제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조차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외면해온 상처들이, 억압해온 고통들이, 그리고 보호하려 애써온 연약한 우리의 진짜 모습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그 어두운 내면의 숲을 걸어가 볼 것입니다. 왜 한때 따뜻했던 사람들이 차가워졌는지, 왜 사랑할 수 있었던 마음이 닫혀버렸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다시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지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이것은 심리학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의 고통이 의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은 여전히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무감각함, 그 공허함, 그 차가움은 사실 여러분이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많은 것을 견뎌냈고, 너무 깊은 상처를 경험했으며, 너무 오랜 시간 혼자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다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얼음으로 감싼 것입니다. 하지만 얼음 아래에는 여전히 따뜻한 샘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 따뜻함은 사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깊은 곳에 숨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숨겨진 따뜻함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어두운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차가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차가운 사람들의 차가움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감정의 온도가 낮았고 애초에 뜨거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차가움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차가움은 한때 뜨겁게 타올랐던 불이 꺼진 후의 재와 같습니다. 그 속에는 여전히 열기가 남아있고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불을 지핀다면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감정의 무감각함은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쌓여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처였을 것입니다. 믿었던 누군가의 배신, 기대했던 사랑의 실패, 혹은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 그때 여러분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울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상처받았지만 다시 사랑하려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상처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 때마다 누군가는 그 문을 통해 들어와 상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때마다 그 사랑은 여러분을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마다 그 믿음은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의 무의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아파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이상 느끼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공감 피로와 감정의 무감각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많이 공감했고 너무 많이 이해하려 애썼으며 너무 많이 베풀었습니다. 마치 끝없이 물을 주는 우물처럼 여러분은 모두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주었지만 아무도 여러분에게 물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물은 말라갔고 여러분의 감정도 함께 메말라갔습니다. 칼 융은 우리의 정신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아이고 무의식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자아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세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문이 열려 있어서 감정과 생각이 자유롭게 오갑니다. 하지만 상처가 반복되면 우리의 무의식은 이 문을 조금씩 닫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의식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감정들이 차단됩니다. 슬픔이 조금 덜 느껴지고 분노가 조금 덜 올라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성숙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화내지 않고 예전처럼 쉽게 울지 않으니 자신이 강해졌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비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감정들도 차단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옅어지고 사랑이 무뎌지며 열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웃게 만들던 것들이 이제는 별 감흥을 주지 않습니다. 음악을 들어도 예전처럼 가슴이 뛰지 않고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예전처럼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두꺼운 유리병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가족이 여러분을 걱정해도 그 걱정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친구가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도 그것이 피곤하게만 느껴집니다. 연인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사랑이 무겁게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받는 것이 두렵고 가까워지고 싶지만 가까워지는 것이 불편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자신이 깨졌다고 느낍니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느끼고 사랑하는데 왜 나만 그렇지 못한지 의아해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상한 사람이구나. 내가 잘못된 사람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깨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너무 많이 다쳤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융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의미합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일종의 가면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직장에서의 가면, 가족 앞에서의 가면, 친구들 앞에서의 가면. 이 가면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완전히 날 것의 자아를 드러낼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가면이 너무 두꺼워질 때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이 다쳤을 때 여러분의 무의식은 점점 더 두꺼운 가면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회적 역할을 위한 가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가면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면 뒤에 숨어서 세상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려 합니다. 가면이 두꺼울수록 상처받을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동시에 진짜 삶을 느낄 가능성도 함께 사라집니다. 두 번째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쓴 가면입니다. 이 가면을 쓴 여러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입니다. 항상 웃고, 항상 친절하며, 항상 도움을 주려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강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그 가면 뒤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공허한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말입니다. 가면을 오래 쓰고 있으면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가면과 진짜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면이 나인지 내가 가면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하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가면 뒤에 여러분은 너무 오래 침묵해왔기 때문입니다.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페르소나와 자아를 동일시할 때 우리는 진짜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역할만 하는 사람이 되고 기대에만 부응하는 사람이 되며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사람이 될 때 진짜 여러분은 점점 더 깊은 무의식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여러분은 혼자 울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찾아주기를, 누군가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면이 너무 완벽해서 아무도 그 뒤에 고통받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에게 괜찮냐고 묻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가면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 번째 모습이 나타납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들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한 번 믿고 배신당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도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실망했고 상처받았으며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무의식은 또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사랑은 결국 고통으로 끝난다고 가까워지면 결국 다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회피형 애착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상처받은 영혼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고 싶습니다. 연결되고 싶습니다.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두렵습니다. 또다시 배신당할까봐, 또다시 버려질까봐, 또다시 혼자 남겨질까봐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역설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가까이 두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밀어냅니다.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사랑받으면 도망칩니다. 이해받고 싶어 하지만 이해받으면 불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치 고슴도치 같습니다. 추워서 서로 가까이 가려 하지만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지고 추워지면 다시 가까워지려 하지만 또 찔리고 멀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어도 여러분은 혼자입니다.
대화를 나누지만 진짜 대화는 아닙니다. 웃고 있지만 진짜 웃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감정을 통제하고 관계를 통제하며 거리를 통제합니다. 왜냐하면 통제하지 않으면 다시 다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제는 여러분을 더 고립시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차갑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여러분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두려움은 현실이 됩니다. 사람들은 결국 떠난다는 것, 혼자 남는다는 것, 이것은 자기 실현적 예언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던 것이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윤근 우리 마음속에 그림자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 숨기고 싶은 것, 외면하고 싶은 것들이 모두 그림자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무의식 깊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차가워진 것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림자의 작용입니다. 여러분의 그림자 속에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언젠가 사랑받지 못했고 이해받지 못했으며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울고 있지만 아무도 그 울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고 이제 여러분조차 그 아이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밤에 이유 없이 불안해할 때, 여러분이 사랑받으면서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여러분이 모든 것이 있어도 공허함을 느낄 때, 그것은 그 내면 아이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나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네 번째 모습에 도달합니다. 고독 속에서도 사랑을 간직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차가워진 사람이 사랑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차가워진 것은 사랑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따뜻한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다치고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덜 아픈 쪽을 선택했습니다. 외로움은 익숙하지만 배신은 항상 새로운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고독 속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이지만 여전히 세상을 관찰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이해하려 애씁니다. 여전히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줍니다. 단지 여러분 자신은 그 선함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뿐입니다. 여러분은 모두를 사랑하지만 자신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이해하지만 자신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용서하지만 자신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윤근 상처받은 치유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상처받았기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 자신이 고통받았기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차가움은 무감각이 아니라 너무 많이 느껴서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리두기는 무관심이 아니라 너무 깊이 관계했다가 다친 후에 자기 보호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느끼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빠른 답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분명히 가능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가워졌다는 것을,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것을 비난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이 방어기제 덕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느끼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여러분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를 느껴보세요. 아침 햇살의 부드러움을 느껴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의 멜로디를 느껴보세요. 여러분은 큰 감정부터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감각들부터 다시 깨워나가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림자와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면해온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만나러 가세요. 그것은 무서운 여정일 것입니다. 그곳에는 여러분이 피하고 싶었던 모든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또한 여러분이 잃어버린 모든 생명력도 함께 있습니다. 윤근 그림자를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그림자 속에는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다쳤는가에 대한 분노,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분노. 그 분노를 느끼세요. 억압하지 마세요.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는 여러분이 부당하게 다음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림자 속에는 슬픔도 있을 것입니다. 깊고 어두운 슬픔.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슬픔 가질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한 슬픔 될 수. 없었던 사람에 대한 슬픔. 그 슬픔을 울어내세요. 우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우는 것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눈물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가장 따뜻한 물입니다. 그림자 속에는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다칠까봐, 다시 버려질까봐, 다시 외로워질까봐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인정하세요.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두지는 마세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용기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조금씩 안전한 사람 앞에서부터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약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상처받았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여러분을 보여줄 때 진짜 연결이 시작됩니다. 가면, 대가면의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진짜 친밀함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신뢰를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사람을 믿으려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관찰하세요. 작은 배려를 보여주는 사람에게 작은 마음을 열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선한 사람들이 있고 진실한 관계가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따뜻함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베푸세요. 여러분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실수할 수 있고 약할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라면 뭐라고 말해줄지 생각해 보세요. 그 따뜻한 말을 여러분 자신에게 해주세요. 7번째 단계는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상처는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윤근 상처가 빛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여러분의 약점이 아니라 여러분의 독특함입니다. 동양의 지혜에는 긴측이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래한 이 기법은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이는 것입니다. 깨진 부분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으로 강조합니다. 그렇게 수리된 도자기는 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깨지고 다시 만들어진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졌던 그 부분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어둠이 여러분에게 빛을 이해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외로움이 여러분에게 연결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느낀 고통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아보는 눈을 주었습니다. 8번째 단계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치유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어붙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듯이 녹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어떤 날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고 어떤 날은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치유는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입니다. 같은 곳을 다시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9번째 단계는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심리 상담사나 치료사는 여러분의 여정에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의 속도를 존중하며 여러분이 안전하게 자신의 내면을 탐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0번째 단계는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차갑다고 해서 영원히 차가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영원히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봄이 올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땅 아래에는 씨앗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절한 때가 오면 그 씨앗들은 싹을 틔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고독한 여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처럼 차가워졌다가 다시 따뜻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한때 얼어붙었지만 다시 녹았습니다. 그들도 한때 느끼지 못했지만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한때 사랑할 수 없었지만 다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미 그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미 치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가워진 것을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인식은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평생의 여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조금씩 우리 자신이 되어갑니다. 상처를 통해, 치유를 통해,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더 온전한 자신이 됩니다. 여러분이 차가워진 경험도 이 개성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순수한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부딪히면서 상처받았습니다.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면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합하고 이해하면서 더 깊고 더 지혜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따뜻해질 때 여러분은 예전의 그 순진한 따뜻함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따뜻함은 차가움을 경험한 후에 따뜻함입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의식적이며 더 선택적인 따뜻함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관계에 마음을 열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면서 베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어둠을 경험했기에 다른 사람의 어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고통을 겪었기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얼어붙었다가 녹는 과정을 거쳤기에 같은 여정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상처받은 치유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깨졌다가 다시 만들어진 사람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을 얼어붙었다가 다시 녹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차가움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감각함은 결핍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여러분의 생존 전략이었고 여러분의 보호 장치였으며 여러분의 무의식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전략들에 감사하면서도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다른 방법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것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여러분의 관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보호받지 못했던 그 아이를 지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사랑받지 못했던 그 아이를 지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이해받지 못했던 그 아이를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네가 겪은 일은 네 잘못이 아니었다고,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너는 충분히 좋은 아이였다고 말입니다. 그 아이를 안아주세요. 마음속으로 그 아이를 품어주세요. 그 아이가 울고 싶으면 울게 해주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게 해주며 두려워하면 안전하다고 말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면 아이를 치유할수록 현재 여러분도 함께 치유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면 아이와 현재의 여러분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때 현재의 삶도 변화합니다. 여러분은 조금씩 다시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부터 음식의 맛이 예전보다 선명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음악이 예전보다 깊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예전보다 강렬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여러분의 감각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은 누군가의 웃음에 같이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진짜로 가식 없이 웃고 있는 자신을 말입니다. 그날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다시 느낄 수 있구나. 나는 다시 연결될 수 있구나. 나는 다시 살아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사랑도 조금씩 돌아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어색할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을 다시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여러분의 속도로 가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서두르게 하려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기다릴 줄 압니다. 여러분이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그 사랑은 예전과 다를 것입니다. 더 깊고 더 의식적이며 더 존중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경계를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깊이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치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자신의 빈 곳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만하고 다른 사람의 사랑은 그 충만함에 더해지는 선물이 됩니다.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은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며 자신에게 친절한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포용하며 자신의 여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자신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아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때때로 개인보다 집단을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시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없게 됩니다. 빈 우물에서는 물을 길어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치유는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치유될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치유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질 때 여러분의 관계들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이 온전해질 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도 더 온전해집니다. 치유는 개인적인 동시에 집단적인 과정입니다. 윤근 집단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한 사람의 치유는 전체의 치유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여러분은 단지 자신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의식을 조금 더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여정은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걷고 있는 같은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걸을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 여러분은 지칠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왜 나는 아직도 완전히 나아지지 않았는가 하고 자책할 것입니다. 그럴 때 기억하세요. 치유에는 정해진 시간표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빨리 나아지고 누군가는 천천히 나아집니다. 그것은 어느 쪽이 더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각자의 여정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소셜미디어에서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것들은 진실의 일부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어둠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전을 축하하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말입니다. 오늘 침대에서 일어난 것, 오늘 누군가와 눈을 마주친 것, 오늘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해준 것, 이 모든 것들이 승리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만큼 천천히 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갔다고 생각했는데 두 걸음 뒤로 물러난 것 같은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에도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후퇴는 실패가 아닙니다. 후퇴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듯이 치유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앞으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지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여정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진정으로 여러분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람은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치료사일 수도, 혹은 같은 여정을 걷고 있는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응원하세요. 여러분이 자신을 격려하세요. 여러분이 자신에게 잘하고 있어 계속하자 라고 말해주세요. 여러분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비판의 목소리를 자비의 목소리로 바꾸세요. 윤계 심리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실현입니다.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 자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빛도 어둠도 강함도 약함도 사랑도 두려움도 모두 여러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가워진 경험은 여러분을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인간 경험의 넓은 스펙트럼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높은 곳도 낮은 곳도 가봤습니다. 여러분은 빛도 어둠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더 깊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짐으로 짊어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날개로 만들어 날아오를 것인가? 상처를 평생 품고 갈 것인가? 아니면 상처를 지혜로 변화시킬 것인가?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생존자가 되고 더 나아가 번영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에게는 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놀라운 회복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겨낸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지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슬픈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는 이제 여러분이 그것들을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을 돌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삶에서 여러분은 더 진정성 있게 살 것입니다.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지 않고 진짜 자신을 보여줄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지 않고 자신의 진실을 따를 것입니다. 더 이상 모두를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자신을 먼저 존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삶에서 여러분은 더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관계는 거리를 둘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영감을 주며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삶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열정을 다시 발견할 것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래된 꿈을 다시 꿀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조금씩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삶에서 여러분은 의미를 추구할 것입니다.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의 치유에 기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상처받은 치유자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둠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은 뒤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그 모든 눈물을, 그 모든 고통을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지금의 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의 자신이 마음에 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상처에조차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없었다면 지금의 깊이 있는 여러분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지혜로운 여러분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힘입니다. 고통을 성장으로, 상처를 선물로,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이것은 연금술입니다. 심리적 연금술. 윤근 이것을 변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안의 납을 금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은 녹을 것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여러분만의 속도로 녹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날 것입니다. 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봄이 올 것입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며 새들이 노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느낄 것입니다. 다시 사랑할 것입니다. 다시 살아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깨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의식적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자신을 지킬 줄 압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따뜻함은 순진한 따뜻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따뜻함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을 뜬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삶은 무의식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성된 삶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고통을 통과해서 얻은 선물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이것을 나누세요. 여러분이 받은 치유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여러분이 발견한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이런 여러분을 말입니다. 상처받았지만 치유된 여러분을 깨졌지만 다시 만들어진 여러분을 얼어붙었다가 다시 녹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여정을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침묵 속에서 그들도 자신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빛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치유는 모두의 치유에 기여합니다. 한 사람의 각성은 집단의식의 상승에 기여합니다. 여러분이 나아질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집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외로워도 절망스러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치유의 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불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희망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에 물을 주세요.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보세요. 매일 조금씩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매일 조금씩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씨앗은 싹을 틔울 것입니다.
천천히 보이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자랄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꽃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말입니다. 그것은 고통의 흙에서 자라난 꽃입니다. 눈물로 물을 준 꽃입니다. 인내로 키워낸 꽃입니다. 그래서 더욱 아름답고 더욱 소중하며 더욱 의미 있는 꽃입니다. 그 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새로운 여러분, 치유된 여러분, 온전한 여러분입니다. 그 꽃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간 비뚤어져 있을 수 있고 약간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꽃을 독특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 꽃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긴축이 예술처럼 말입니다. 깨진 곳을 금으로 이은 도자기처럼 여러분의 상처도 금빛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깨진 부분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오히려 여러분의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역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는 깨짐으로써 더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집니다. 우리는 어둠을 경험함으로써 빛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 경험의 신비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온전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온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밝은 부분도 어두운 부분도 강한 부분도 약한 부분도 모두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것이 자기 수용입니다. 그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그것이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모든 부분을 사랑할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차갑든 따뜻하든 무감각하든 민감하든 깨졌든 온전하든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의 감정을 조금 느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조금씩 연습하세요. 치유는 연습입니다. 자기 사랑은 연습입니다. 온전함은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입니다.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변했구나. 나는 치유되었구나. 나는 다시 살아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날이 여러분의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여러분의 진짜 생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여러분은 진정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아무리 어두운 날에도, 아무리 외로운 밤에도,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에게 가혹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를 다치게 합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그보다 회복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놀라운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지금은 가려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빛을 다시 밝힐 시간입니다. 조금씩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그 빛을 다시 밝히세요. 그 빛이 여러분의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을 집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찾고 있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온전합니다.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단지 그것을 믿지 못했을 뿐입니다. 단지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믿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정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정이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괜찮습니다.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정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도착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상처받았지만 치유된 사람 깨졌지만 더 강해진 사람 얼어붙었다가 다시 녹아 더 따뜻해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으로 여러분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의 소명입니다.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그 치유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 세상에 사랑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빛을 밝히고 그 빛으로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자신의 차가움을 인정하는 것이 이미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변화를 원하는 것이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계속 가세요.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여정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여러분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온전한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겪고 있든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봅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이것을 받아들이세요. 이것을 여러분의 진실로 만드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뜰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나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오늘도 나는 나를 조금 더 사랑할 것이다. 오늘도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세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리고 그날이 온 후에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말들을 통해, 이 에너지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걸음을 응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모든 눈물을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루는 모든 작은 승리를 축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여정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찾고 치유를 찾으며 의미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집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은 녹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을 위해 품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것입니다.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꽃이 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래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영원히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항상 언제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